1942년 9월 28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더 쓸 게 있었지만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 오늘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하지만 그 전에 말해둘 게 있는데, 다 큰 어른들이 너무나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해.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이나 서로 다투지, 어른이 되면 점차 싸울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진짜 싸울 만한 계기란 것도 있게 마련이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그저 쓸데없는 말다툼일 뿐이야. 이런 다툼은 이제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려서 익숙해질 만도 해. 하지만 논쟁, 괄호 열고 여기서는 싸움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사용할 거야. 물론 전혀 틀린 말이긴 하지만 괄호 닫고 를 벌일 때마다 내 얘기를 꺼내는 건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어른들은 날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아. 내 행동이나 성격, 태도 등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10에서 하나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아. 이제부터는 심한 말이나 어떤 야단도 무조건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럼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생각조차 하기 싫어. 어제의 안네 프랑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어. 내가 아니라 우선 어른들 자신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면 어른들도 놀라서 그 큰 입을 다물겠지? 정말 너무나 교양이 없어. 그리고 거만해. 특히 반단 아주머니가 바보같이 굴 때마다 나는 매번 아연실색하곤 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괄호 열고 곧 그렇게 될 거야. 괄호 닫고. 나는 들은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줄 거야. 그러면 어른들도 달라지겠지? 내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릇없고 고집이 세며 말을 잘 듣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며 어리석고 게으른 걸까? 물론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어른들은 정말 지나치게 과장한다니까? 어른들이 욕설을 퍼부을 때 내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키티, 너는 모를 거야. 억눌러 온 나의 분노가 폭발하게 될 날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어. 끝도 안 날 싸움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지? 지루할 테니 이제 그만할게. 그래도 식사 시간에 일어난 논쟁만은 정말 흥미진진하니까 이야기해줄게. 어쩌다 우리는 아빠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아빠가 겸손하다는 것은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 자신과 연관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반단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아주 겸손하답니다.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겸손하지요. 여태껏 그런 기가 막힌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만으로도 아주머니가 얼마나 겸손하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다니까. 반단 아저씨는 우리 남편보다 라는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듯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 나는 사실 겸손하고 싶지 않아. 늘 깨닫는 건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고. 그러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안내, 겸손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봤자 나아질 게 없단다. 엄마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했어. 하지만 아주머니는 늘 그랬듯이 또 말참견을 했지.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화살을 돌렸어. 안내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신네들은 참 이상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녀 시절과는 전혀 다르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르다는 것을 물론 잘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의 현대적인 가정만 빼고 말이에요. 그것은 엄마가 수차례 옹호한 현대적 교육 방법을 두고 한 말이었어. 아주머니는 흥분한 나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열을 내면서 점점 더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지고 마는 법이지. 얼굴이 전혀 빨개지지 않은 엄마는 그 이야기를 되도록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어. 반단 부인, 나도 조금 덜 겸손한 것이 세상 사는 데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과 마고트, 그리고 패터는 대단히 겸손해요. 반면
당신 남편과 안내, 그리고 당신과 나는 겸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서건 그냥 양보할 줄을 모르지요. 프랑크 부인,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난 정말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나더러 겸손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대단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라고 엄마가 맞섰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또 이렇게 말했지. 내가 어떤 점에서 겸손하지 않은지 알고 싶군요. 이곳에서는 스스로 몸을 챙기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나는 당신 남편만큼이나 겸손한 거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듣고 엄마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 웃음이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를 요란하게 섞어가며 장황설을 늘어놓던 아주머니를 혼란에 빠뜨렸어. 결국 그 천부적인 연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 했어. 그 순간 시선이 내게로 향했지. 그 모습을 내가 보았어야 하는 건데. 운 나쁘게도 나는 아주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연민과 빈정거림을 담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거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이었는데 아주머니는 뒤돌아서더니 마치 뚱뚱한 생선장사처럼 독일어로 야비하고 무례하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그런 아주머니를 구경하는 건 정말 재밌었어.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그때 아주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싶을 정도였어.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닌 그 조그만 여자가 정말 우스꽝스러웠거든. 하여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어. 누구든 한번 싸워봐야 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니까. 너의 안내가. 1942년 9월 29일 화요일. 키티에게. 숨어 지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어. 우리는 욕조가 없어서 빨래통에 들어앉아 목욕을 해. 그리고 사무실. 괄호 열고 사무실이라고 할 때는 항상 아래층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란다. 괄호 닫고. 에만 더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7명은 모두 교대로 그 이점을 이용하지.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서 각자 다른 목욕 장소를 찾아냈어. 패터는 주방에 유리문이 달려있는데도 그 안에서 목욕을 해. 그래서 그 애는 목욕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30분 동안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고 일일이 당부하러 다녀. 패터는 그렇게 말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 한편 반단 아저씨는 제일 위층에서 목욕을 해. 더운 물을 들고 번거롭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자기 방에서 안전하게 목욕하는 게 더 좋은 모양이야. 아주머니는 요즘 목욕은 하지 않으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지켜보는 중이야. 아빠는 개인 사무실, 엄마는 주방의 열가리개 뒤, 그리고 언니와 나는 앞 사무실에서 목욕하기로 했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곳에 커튼이 쳐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몸을 씻는데 자기 순서가 아닌 사람은 커튼이 벌어진 틈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곤 해.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곳이 싫어져서 더 아늑한 곳을 찾기 시작했어. 페터가 사무실에 딸린 화장실 안에서 목욕을 해보라고 내게 아이디어를 주었지. 앉을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으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자서도 물을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몰지각하게 쳐다볼 일도 없거든.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근사한 목욕탕을 사용해 봤는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곳보다 훌륭한 것 같아. 수요일에 아래층 사무실 화장실의 수도관을 복도 쪽으로 옮기기 위해 배관공이 왔었어. 겨울에 추워져도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위치로 옮기는 거야. 배관공이 온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어. 낮 시간 내내 수돗물을 한 방울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갈 수 없으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그다지 고상하지 못한 일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괜히 점잖은 척하면서 그런 일을 입에 담지 않는 성격이 못 된단다. 여기에 처음 온 날 아빠와 임시 요강을 만들었거든. 말하자면 요강 대신 병조림용 유리병을 대신 갖다 놓았어. 배관공이 와 있는 동안 우리는 그 병조림용 유리병을 방 안에 놓고 배설물을 그 안에 모았지. 이제 그런 것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사실에 비하면 그다지 역겹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온종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나 같은 수다쟁이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평소에도 늘 속삭이듯 말해야 하지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10배나 더 힘든 일이거든. 3일 동안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가 아주 납작해지고 딱딱하게 굳어 아플 지경이야. 저녁에 체조를 해서 좀 나아졌어. 너의 안내가.